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했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언론 인터뷰에 등장을 하면서 혁신 방안 밝히고 있는데요. 통합을 위해서 징계 장원들 다 사면하겠다. 또 영남 스타 의원들 험지 나와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비명 친명 간 갈등 봉합됐는지 이런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긴 해요. 네. 자,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광주 5.18 묘역 간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광폭 행보, 뭔가 손을 좀 내미는 이런 행보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말씀하는 중에는 조금 약간 삐끗삐끗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좀 혁신을 하려면 네.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고 그 내부의 충격을 좀 그냥 평상적인 충격을 줘서는 안 되겠죠. 네. 사실 대통령이 어제 추도식의 경우에 네. 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죠. 대통령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를 뭐 인요한 위원장이 대신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네.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행보는 좀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중도층이나 이렇게 고민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좀 그래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뭐 그 몇 개의 행동만으로 그대로 네. 그것이 국민들의 민심을 뭐 좌지우지할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그런 태도, 자세 그리고 대통령의 국민을 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 겸손하고 또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통령 말 맞다나 네. 국민의 뜻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고 그걸 따르는 자세가 실제로 드러나면 마음이 움직이겠죠. 그러나 뭐 한두 번에 네. 해서 다 국민들도 닳고 닳았습니다. 정치인만 아시죠. 닳고 닳은 게 아니라 맞아요. 많이 국민들도 겪었죠. 다 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행동 가지고 국민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파괴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영남 스타 의원들 험지에 출마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수도권 나와라. 정치권에서 툭하면 네. 이제 중진 그렇죠. 나오는 거 얘기죠. 험지 출마 뭐 이러는데 그건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가 있는데 갑자기 선거 앞두고 지역구를 옮기라 그러면 아, 무섭죠. 가서 예. 옮길 지역의 주민들이 흔쾌히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듣도 못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뭐 표 달라고 그러면 표 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스타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네. 뭐知名도가 전국적이고 좀 더 거기 가서도 주민들이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뭐 경쟁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각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지금 그 국회의원을 뽑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동의해야 되고 또 보내려고 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도 또 수용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현실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영남 의원이라고 중진이라고 사실 수도권에 오면 경쟁력이 있는 의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김기현 당대표나 뭐 주호영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렇죠. 내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근데 뭐 김기현 당대표나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굵직굵직한 이제 정치적 캐리어도 네. 갖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네. 영남 의원이라고 싸잡아서 다 하기에는 전략적으로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경남 부산은 제가 알기로는 네. 저희 민주당도 강세이기도 인 것도 하거든요. 있죠. 예. 부산도 그렇고. 네네네. 뭐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저도 네. 울산은 무조건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예, 거긴 뭐 그 전에는 민노당 출신도 있고 네. 또 야당도 상당수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역 중진이라고 해서 지역 옮기면 표가 있을 것이다. 네. 또는 영남에 깃발 꽂으면 된다.
호남에 깃발 꽂으면 민주당은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발상이 저는 오만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옛날 생각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오만하게 대하면 네. 반드시 국민들은 징벌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에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민주당도 그러면 중진 차출 의미 없다라고 보시는지? 아니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있죠. 예. 그러니까 중진 중에 수도권이나 뭐 네네. 다른 지역에 서울. 경쟁력이 있는 의원이 있다면 네. 그런 것도 전략적인 배치가 필요한데 무조건 중진은 뭐 수도권 가야 된다, 뭐 영남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또는 호남 간다 그러면은 경쟁력이 그쪽 가서 있어야 되는데 네. 표를 얻을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전에 선거 앞두고 한 비관적으로. 1년 전이라면 네. 모르겠어요. 네. 1년 전부터 미리 가서 준비를 하다 보면 선거 앞두고 이러는 거는 네. 그거는 주민들에 대한 예의는 좁게 저는 나왔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러한 건이 굉장히 또 이슈였어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징계 해제 건의를 했는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절차적으로 네. 그 인효한 위원장이 네. 좀 매끄럽게 세련되게 하진 못한 거죠. 음. 왜냐하면 그 이준석 전 당대표도 그렇고 네. 당대표 한 분 아닙니까? 네네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굉장히 오래 하신 뭐 분이고. 그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캐리어가 있는 그렇죠. 정치적 거물들인데 이분들을 네. 징계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도 징계 사유도 당사자들은 수용을 하기 어려운데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만나서 사실 이 징계를 풀어주는 대사면 문제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쫄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기분 나쁠 그게 거죠. 자존심 상한 거지. 그게 그럼 그 전에 교감이 전혀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건가 봐요. 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가서 네네네.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습니까? 왜냐하면 비판적인 부분들 아니에요. 네네네. 그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이준석 당대표도 그렇고 네. 그러면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을 국민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고견을 듣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제가 뭐 다른 당 상대당 얘기를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들은 무슨 징계 무슨 이걸 풀어주면 마치 뭐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상대에 대한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러한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데 네. 그걸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사면이나 영남 중진 나와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아무래도 지금 국힘이 지금 대통령실과 뭐 당정이 너무 수직 관계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은 그 행태는 네.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특정인을 중심으로 너무 과대 집중된 그렇죠. 그리고 맹종하고 네네.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면 끽소리도 못하고 예. 무조건 따르고 네. 그냥 무조건 따르잖아요. 네. 우리 당도 뭐 이재명 대표가 네. 뭐라고 하면 그냥 아무 이견도 제시 못하고 네. 이견을 제시하면 네. 내부 총질이다. 당대표를 흔든다. 아니 당대표가 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비판하고 이견하고 당연히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거를 지금 허용치 않고 있는 반민주적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해결할 수 지금 있나, 이거를?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문화적 행태도 네. 바꿔야 될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 바꿉니까? 것이고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는 이상. 예. 대호각성하고 예. 개가천선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그렇죠.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민주화 혁신이가 이거 어떻게 민주정당- 바꾸겠습니까? 민주화 이거 힘드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네. 각오하고 네. 인효한 위원장이 대통령한테도 본인이 그랬잖아요. 직원을 해야 된다. 예, 할 말을 하는데 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변화를 줘야 되겠죠. 네. 근데 변화는 한 번 뭐 이렇게 충격을 계속 줘서 해야 되는 게 돼요. 아니라 맞아요. 예.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상대가 바꾸지 않을 수 없게끔 전략적으로 해야겠죠.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저 윤석열 대통령을 뭐 하여튼 달콤한 얘기든 또는 막 센 얘기든 하면서 대통령이 변화하게끔. 네. 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은 국민은 무조건 옳다. 그렇게 그리고 말씀하시죠. 국민에서 네. 뭐 이렇고 저렇고 변명하는 건 안 된다.
본인부터 해야죠. 참모들 얘기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무 복귀하시면서 체포 동의안 가결파 뭐 이거에서 뭐 징계를 하니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단합 뭐 얘기를 했는데 되게 헛웃음 난다 이렇게 반응하셔가지고 이거 약간 못 믿으시는 건가 약간 이거 똑같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 왜 징계 받냐고요? 아니 그거부터 지금 징계 운운하고 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데 아니 왈가왈부를 누가 시작을 했어요? 징계한다고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당내에 강하게 강성장원들이나 네.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나 일부 계속 나오고 당내에서 있죠. 그런 주장이 있고 네. 그런 움직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아니 도대체 그럼 뭘 징계한다는 거냐 따져봐야 될 일 아닙니까? 결국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행동들이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데 또 일부 또 당 뭐 최고위원이나 뭐 당 일부 강성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당을 흔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니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이 왜 당을 흔드는 거예요? 당 대표와 당은 별개죠. 네. 그걸 합체해서 동일시하고 그리고 신격화하고 성역화하고 맹종해야 되고. 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발언 같은 건데 이번에 이제 총선기획단 출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근데 그럼 이제 이번에 비명계 의원분들이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대표적인 친명 의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비명계라고 해서 무슨 어떤 그룹이 형성이 딱 돼가지고 네. 비명계다라고 뭐 명찰 달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 중에는 농담의 차이가 있죠. 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네. 지금은 주장을 목소리를 안 내고 있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이 크기 때문에 네. 전체가 대표 체제가 퇴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퇴진은 아니지만 네. 뭐 사무총장을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갖고 있는 중대한 한계나 결함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네.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깊은 조사무총장이 실제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조사무총장이 실제로 문제가 있나요? 이게 뭐 앞으로 위원장을 제가 맡지 못할 특정인에 만한. 대한 것은 예. 방송에 나와서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권에 지금 제3지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윤석열 신당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도 국민의힘 탈당하고 요즘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이 돼야 되는데 정치 서비스. 두 당의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큰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가 네. 폐해가 큽니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한 이 두 당이 잘하면 정치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하고 오히려 정치가 퇴행하고 네. 정치가 부재하고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반감이 두 당에 대해서 네. 깊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이 현실이고 저는 오히려 두 당한테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경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막 모락모락 신당설만 나올 게 아니라 네. 이준석 또 유승민, 이준석 신당도 네. 뭐 나올 생각 있다면 빨리 출연하고 또 다른 신당들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빨리빨리 출연해서 국민들로부터 그 각 당의 정치적 서비스를 위한 평가를 좀. 그 경쟁 네. 이거를 해야지 갑자기 짠하고 신상품이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농담이 좀 다르긴 하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계시는 의원들도 지금 뭐 분당한다 이런 얘기도 소문도 나오는데 지금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제가 그 얘기는 뭐 제가 유쾌한 결심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한 데서 뭐 분당을 네, 획득했다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분당 그 말이 어떻게 분당을 획득한 거예요? 네. 유쾌한 결심을 할 각오, 결기 있는 각오로 뭐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죽으라는 그런 게 입장이 아니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네. 각자의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량진